안녕하세요. 최종원입니다. 이번 시장 하락이 굉장히 거칠게 진행되고 있는데 오늘 5일 시장은 전강 후약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전강 후약이라고 하면은 미국과 중국의 대치 상황에서도 불구하고 12월 15일 추가 관세 전에 1단계 합의가 성사될 것이다 라는 기대감이 다시 한번 떠오른 것이죠. 이전에는 서로 죽일 듯 물고 뜯으면서 씹고 뜯고 맛보고 즐기고 서로를 공격하고 등지고 더 깎아내리지 못해서 안달이었는데 지금은 다시 한번 합의 기대감. 이거 말장난이죠. 조삼무사요. 조삼무사로 인해서 하락했던 시장이 일시적으로 상승 출발을 보여주게 됩니다. 보이시죠? 요 갭상승 출발 이후에 바로 하락 전환으로 들어가게 됐다. 바로 하락 전환된 것도 아니고 장중에 진행됐기 때문에 이게 또 상실감이 굉장히 크거든요. 반등할 것처럼 보이다가 다시 한번 빼버리는 외국인 매도세에 의해서 진행되는 하락이었습니다. 코스닥의 하락도 외국인이 진행을 했었고, 그리고 코스피의 하락도 코스피 200 지수선물 매도세를 통해서 하락이 진행됐었다. 초반에는 아무런 액션이 없다가 매도세가 시작되자 기관이 조금씩 방어를 해주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한 3분의 1, 지분 한 30% 정도는 개인이 방어에 가담을 하죠. 그렇게 해서 진행이 됐었고 저점이 2013포인트까지 2053포인트까지 진행됐다가 일시적으로 반등이 출현됐습니다. 요거를 단순히 볼 게 아니라 심리적으로 봐야 되는데 악재라는 것이 원래 악재가 충분히 반영이 되면은 크게 하락으로 반영된 후에 악재가 해소되면서 이미 여기 과정에서 충분히 반영됐다라고 해석을 하면서 악재 선반영 명분을 가지고 반등을 시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V자 반등으로 진행이 되겠죠. 하락이 진행된 후에 악재 해소를 명분으로 해서 급반등이 진행되게 됩니다. 급반등이 상응 수치로 진행되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두 단계나 세 단계로 나눠서 2, 3일에 걸쳐서 나타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악재가 해소되지 않고서 그냥 잠시나마 불확실성 해소로 지금처럼 기대감으로 인해서 반등이 출현됐다라고 하면은 반등이 진행되는 척 하다가 다시 한번 하락하게 되죠. 요 하락이 언제 나타났었느냐? 바로 직전에 10월달 중순에서 말경에 나타났었다. 요거였어요, 요거. 이때 하락이 불확실성 해소 쪽으로 1차 합의에 완전히 근접해가지고 두 국가가 만난 게 아니라 그냥 서로 자기네 안방에서 주고받기만 하니까 불확실성 해소 쪽으로 기대감이 걸렸던 거고 그 기대감으로 인해서 V자 반등이 진행됐다가 다시 한번 불확실성과 함께 악재가 잔존한 상태로 그대로 유지되고 있었기 때문에 한 차례 더 하락하게 됩니다. 오늘 이 강세, 전강 후약 역시도 어쩔 수가 없어요. 이것도 뻔한 결과로 진행이 됩니다. 오늘이 목요일이고요. 그리고 내일이 금요일이죠. 그리고 주말이 있는데 이 3일 중에서 1차 합의, 1단계 합의가 진행될 거라는 기대감이 또 한 번 불게 되면은 이때와 같은 가짜 V자 반등이 또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악재가 해소되지 않고 그대로 존재하는 상태로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이 하락 채널 그대로 다시 한번 진행이 되죠. 그러면은 요때가 아마 15일쯤, 15일 전후가 되겠다. 15일이 지나게 되면은 추가 관세도 반영되기 때문에 악재로 자리 잡지 않고 해소되면서 소멸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 악재도 해소되게 되는 것이고 추가 관세가 진행이 되게 되면은 1단계 합의 역시도 물 건너가는 거기 때문에 단기적인 악재로서는 이제 더 이상 반영될 부분이 없는 거죠. 악재가 이 구간에서 파란색으로 표시해드리는 구간에서 선반영됐기 때문에 더 이상 하락할 게 없다 라는 해석을 가지고서 반등이 시작되게 됩니다. 하락은 일반적으로 두 가지가 있습니다. N자형으로 한 번 하락하고서 다음 파동으로 진행되는
요 하락 패턴이 있고, 그리고 악재가 굉장히 커서 장기화될 걸로 예상이 되게 되면은 어떻게 진행되느냐, N자형으로 진행되는 척 하다가 여기까지는 똑같죠. 그리고 그 다음도 똑같습니다. 반등하는 척 하다가 여기까지도 똑같은데 요 선을 넘지 못하고서 다시 한번 재차 하락하는 거죠. 요거는 엘리어트 파동 이론에도 포함되어 있는 내용인데, 최근에 중장기적 흐름이 계속 랠리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면은 N자 형태의 하락 패턴 요걸로 끝나고서 다음 상승 추세로 연결이 됩니다. 하지만 그렇지 못하고 상승 추세가 이어지지 못하고 하락할 것으로 예상이 되게 되면은, 그럴 가능성이 크다라고 하면은 N자형에서 반등으로 진행되는 게 아니라 이 자리에서 바로 꺾여서 N자가 두 번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세 번의 요 하락파와 상승파, 하나, 둘, 셋, 그리고서 반등이 진행되게 되면은 요거는 랠리가 지속되는 거, 그리고 하락이 5개의 파, 하나, 둘, 셋, 넷, 다, 이 형태로 진행되게 되면은 반등이 나왔더라도 다시 한번 하락할 가능성이 크다라는 게 정설입니다. 근데 제가 보기에는 이때처럼 N자 한번 나오고서 랠리가 이어지는 패턴보다는, A 패턴보다는 추가 하락할 가능성이 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지금 계속 정치 테마를 계속해서 밀어드리는 이유는 무엇이냐, 미중 간의 전쟁이 한국 경제에 영향을 끼치는 건 사실이에요. 어떤 부분에서 사실이냐, 이 뉴스를 보면서 설명해 드리면 되는 거죠. 외국인이 무섭게 팝니다. 왜냐하면은 중국은 자생이 가능한 국가예요. 내수가 굉장히 크고요. 내수가 70% 이상이고, 내수가 70%에 가깝고, 인구가 13억이 넘기 때문에 내수로도 충분히 먹고 살 수 있는 기업이고, 수출로도 먹고 삽니다. 그냥 수치적인 예시로 들기에는 요건 것이고, 미국은 내수 반, 수출 반입니다. 근데 내수로도 일정 기간 버틸 수 있기 때문에 무역을 가지고서, 관세를 가지고서 계속해서 자국의 이득을 조금 더 확대하기 위해 힘을 쓰는 것이죠. 왜? 세계 1위의 패권 국가이기 때문에. 그냥 주먹이 법인 그런 국가이기 때문에 중국을 1, 2위에 내 밑에 있는 국가들을 쪼아서 이득을 더 취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게 지금 현실이에요. 그 전까지는 세계가 균형을 이루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선을 지키면서 조금 적자를 보더라도 협력 관계를 가지면서 진행했었는데, 이 선이 깨지게 된 이유는 중국이 이 선을 넘었기 때문에, 중국이 계속해서 미국에서 스파이 활동을 하고 미국의 선진 기업의 선진 기술을 빼내오려고 하는 그런 작정이 보이기 때문에, 그런 의도가 굉장히 많이 다분하게 수년간에 걸쳐서 나왔기 때문에 2위가 기어 올라오는 것을 누르기 위해서 1위가 지금과 같은 결정을 한 겁니다. 그래서 2위가 지금 계속 선을 넘지 못하고 마의 벽을 넘지 못하고 여기서 빌빌대고 있는 것이죠. 이게 바로 중국. 그리고 1위를 지키기 위한 미국의 강력한 조치. 한국은 중국과 미국을 상대로, 두 국가를 상대로 수출로 먹고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나라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습니다. 둘이 싸우게 되면은 진짜로 고래등 싸움에 새우등이 터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중국 쪽으로 붙지도 못하고 미국 쪽으로도 붙지도 못하는 겁니다. 기존에는 친미 쪽으로 해서 동맹이 계속 유지되고 있었는데, 이 부분을 조금 비중을 줄이면서 중국한테 붙어 먹으니까, 중국 쪽으로 이제 좀 꼬리를 살랑살랑 흔드니까 미국이 그게 안 입고 와서 방위비도 인상시킨다고 그러고, 관세 협박도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고, 그게 지금 현재 반영되고 있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관세라는 모래주머니가 채워지게 되면은 수출 경쟁력, 한국의 수출 경쟁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외국인이 실적주 기반으로 해서 위험성이, 관세에 리스크가 끼어있는 실적주 위주로 해서 파는 겁니다. 근데 뭐예요? 주식시장이라는 게 자체가
성장성, 그리고 배당, 미래 가치, 요것을 바라보고서 투자를 하는 게 바로 주식시장인데 이거 다 실적이거든요. 근데 이 자체가, 근거 자체가, 존재 이유 자체가 무너지게 생겼으니 위태위태하니 파는 겁니다. 이게 당연한 거예요. 그러면은 왜 정치 테마를 미느냐? 정치 테마가 실적이랑 관련이 있나요? 뭐 미국과 중국이 무역 전쟁을 한다고 해서 한국의 총선이 1년, 2년 뒤로 미뤄지고 대통령, 지금 현재 대통령 계속 유지해야 된다. 연임시키고 다음 대선은 5년 뒤로 미루자. 이런 식으로 하지 않잖아요. 어차피 정치 테마의 일정은 정해져 있고 미중 무역 전쟁으로 인해서 시장이 뒤틀리든 말든 정치는 실적과 연관이 없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연관이 없기 때문에 제가 계속해서 정치 테마를 믿는 겁니다. 아시겠죠? 근데 시장은 왜 무너지고 종목들은 왜 무너지느냐? 그거를 제가 신용과 미수를 가지고서 예시를 들어드렸죠. 신용 미수라고 하면은 누가 쓰느냐? 개인만 씁니다. 개인은 오로지 종목의 상승만 해서 수익을 취하는 구조로 가기 때문에, 대부분이 이렇게 하기 때문에 해지 포지션을 노릴 수가 없는 게, 노리기 힘든 게, 제도적으로 좀 넘어야 할 벽이, 문턱이 높은 게 이 인버스 쪽, 헤지 쪽이기 때문에 이쪽을 과감하게 포기하고 상방만 보는 사람들이 많다. 이 신용과 미수 제도는 상방의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나와 있는 장치이고, 인버스나 헤지 쪽으로는 사용할 수 없는 전략이에요. 돈 넣고 돈 먹기인데 이 신용미수가 다 빚이다 보니까 종목이 안 가게 되면은 이거 다 빚으로 남게 된다. 근데 종목이 안 가고서 그냥 가만히 있으면 상관이 없는데 이게 오히려 하락하면서 어떻게 되느냐? 증권사가 무기한으로 빌려주는 게 아니잖아요. 한도가 있다라는 겁니다. 증권 계좌에 있는 예수금을 담보로 잡고서 일정 수준으로 빌려주게 되는 것인데, 지금 현재 손실이 이 담보금으로 충당할 수 없는 단계에 가게 되면은, 야 너네 이제 갚을 능력 안 되잖아. 여기서 더 넘어가면은 보장이 안 되니까 너네 청산해라 라고 반대매매 경고 문자를 보내요. 요게 받게 되면은 유예기간이 3일입니다. 3일이 안 되는 거죠, 사실상. 오늘 당일 포함해서 3일인데, 지금 현재 담보금을 위협하는 마이너스 종목, 요것만을 미리 청산을 하느냐, 아니면은 반등을 기대하느냐, 요걸 가지고서 버틴다라는 거예요. 근데 버티는데 종목이 이런 위치에서 버텨주게 되면은 안심하겠지만, 다시 한번 재차 하락하게 되면은 다시 한번 신용 담보금 반대매매 경고 문자가 온다. 입금하지 못하면은 반대매매 청산당할 것이니까 기다리고 있어라 라는 것이고, 담보금을 넣게 되면은 며칠의 유예기간이 주어지지만 그렇지 못하다고 하면은 그 사람은, 신용미수 쓴 사람들은 직접 매도를 하거나, 손절이라고 하죠. 손절을 하거나 아니면은 추가 입금을 하거나 아니면은 반대매매 당하는 것을 봐야 된다. 지금 현재 시장에 반영되고 있는 심리는 요거예요. 첫 번째로 이제 반대매매가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청산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음봉으로 녹아드는 것이고, 두 번째는 그 매도세를 보면서 이거 종목에 문제 있는 거 아니야? 뭐 시장의 상황도 고려하지 않고 그냥 종목의 당일 하락만 보면서 판단하는 사람들, 기준 손절이라고 하죠. 기준 손절에 따라서 대응하는 사람들이 이 손절하는 사람들과, 반대 매매를 피하기 위해서 손절하는 사람들과 합류를 하게 됩니다. 그건 역시도 음봉에 녹아드는 것이죠. 이 외에 이제 아래 꼬리가 달리게 되는 단계가 있습니다. 요런 단계. 요런 단계에서 사는 사람들은 무엇이냐? 추가 입금을 해서 물타기를 해서 단가를 낮추는 것이죠. 신용 반대매매 그 범위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진행을 하는 것인데, 이 사람들은 그나마 좀 며칠 더 버틸 수 있는 힘이 있는 것이고, 이 외의 사람들은 어떻게 되느냐? 당연히 추가 입금도 안 되고 예수금 추가 확보도 안 되고, 그리고 손절
과감하게 진행할 깜냥이 안 되는 사람들이 그냥 반대 매매를 기다립니다. 이거는 시장이 반등하는 것을 기대하거나 혹은 될 대로 되라. 도 아니면 모의 심리로 버티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결국에는 반대 매매 당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은 현재 시장 하락의 원인이 1단계 합의 이게 물 건너갔기 때문에 미국과 중국이 계속 대치 상태이고 실마리가 안 보이기 때문에 또 한 번 트럼프가 압박성 멘트를 날리게 되면 시진핑이 반박성 멘트를 날리게 되면은 또 한 번 하락하게 된다. 미증시가 먼저 하락하게 되면은 요것이 오전장에 반영되면서 개장하자마자 반영되면서 하락으로 나타날 것이고 결국에 이 상태에서 담보금을 더 넣지 않게 되면은 3일째 되는 날 이 다음날 아침에 시초가가 아니라 전일 종가가 시초가죠. 대충은. 근데 이게 아니라 그냥 장 시작하자마자 시장가로 매도가 되게 됩니다. 시장가로 매도가 되게 됐는데 이게 다행인 거는 삼성전자 같은 종목은 장 시작하자마자 매수 주문이 크게 들어옵니다. 이렇게 호가가 두툼하죠. 이런 두툼한 종목은 반대 매매 물량이 얼마가 나오든 간에 크게 하락하지 않고 버텨요. 근데 개별주 같은 경우에는 하나 갤러리아 타임월드로 예시를 들어볼게요. 호가가 얇은 종목, 완충 효과가 적은 너무 얕은 종목은 반대 매매 물량이 이 물량을 넘어서게 되면은 쭉 하락하게 됩니다. 매수 주문 걸려 있는 거 이거 다 체결되면서 계속 하락해요. 만약에 호가가 비어 있으면은 전일 종가에서 다음날 시초가가 반대 매매 첫날이 이런 식으로 갭이 벌어져서 진행되게 되는 거고 중간중간에 매수 주문이 조금씩 걸려 있지만 그 물량이 너무 조금이라서 반대 매매 물량을 소화하지 못한다라고 하면은 개파락이 약간으로 시작해서 쭉 빠지는 거죠. 그러면은 음봉으로 나타나게 된다. 전날에 음봉 마감 그리고 다음날에 장대 음봉. 근데 이게 일시적이에요. 호가가 비어있어서 나타나는 개파락과 음봉이기 때문에 요거는 일시적이고 매수하려고 하는 사람이 다시 붙는다라고 하면은 금세 회복하죠. 근데 이게 금세 회복하는 이유는 무엇이냐? 이 하락을 보고서 매도 주문을 못 넣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매수 주문도 없고 매도 주문도 없는 상태에서 매수세가 들어오기 때문에 얼마가 됐든지 바로 회복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캔들의 패턴은 처음에 이런 식으로 나타나게 됐다가 이 다음에 이렇게 나타나게 되고 그리고 오후장이 돼서 이제 심리가 좀 살아나게 되면 시장의 심리가 좀 살아나서 종목들의 매수 심리가 다시 한번 붙게 되면은 이렇게 진행되는 거죠. 장 시작하자마자 내려갔다가 바로 이렇게 반등하는 모멘텀이 있는 종목이라면은 모멘텀이 살아있는 종목이라면은 이런 식으로 진행되고요. 실적주 지금 외국인이 내세우는 명분이죠. 이런 명분 안에 포함되는 종목은 반등이 그렇게 크게 원하는 만큼 만족할 만큼 진행되지 않는다라는 게 정설이에요. 현재 시장은 이러한 국면에 있습니다. 미중 무역 합의 1단계 합의가 진행되지 않으면은 이 상태에 요 하락 채널이 계속 유지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이고 언제 합의가 도출될지 모르지만 언제 희소식이 나올지 모르겠지만 반대 매매에 의해서 개파락 출발하는 날이 발생되게 되면은 요것은 1차 저점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겁니다. 제가 예상하는 거는 원래는 오늘 개파락 출발해서 2070포인트, 2080포인트까지 약간의 반등이 진행될 거라고 봤는데 희한한 모멘텀으로 해서 울거먹기 식으로 반등이 나오다 보니까 깨지게 됐어요. 반대 매매 경고 문자가 일전에 알려드렸듯이 이제 월요일은 패스하고 화요일, 수요일에 집중이 됐습니다. 화요일, 수요일에 경고 문자를 받게 되면은 화요일에 받은 사람들은 금요일에 반대 매매 당할 가능성이 있고 또는
최소 월요일, 그리고 수요일날 경고 문자를 받은 사람은 다음 주 화수 중에 반대 매매를 당하게 되죠. 이 반대 매매가 진행되게 되면은 계좌가 싹 다 비어지기 때문에 신용 매매가 안 되는 종목도 신용 미수로 매수한 종목과 같이 있게 되면은 같이 반대 매매 된다라는 거, 시장가 매도로 처리된다라는 거. 이것 때문에 신용 미수가 안 되는 종목도 반대 매매 물량에 의해서 개파락 출발하게 된다. 요것을 기점으로 해서 시장의 1차 저점, 매수 타이밍을 잡으셔도 되고, 반등이 시작된다라는 시그널로, 신호로 보셔도 되고,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고요. 추가적인 시장 전망, 그리고 반등이 언제 출현되는지 계속 확인하면서 추가 영상을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설명해드리고 추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